자,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 2를 사용해서요, HTTP, 즉, 웹에서 제이슨 데이터, JSON,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서요, HTTP 서비스를 사용해서요, 간단하게 출력시켜주는, 웹페이지에다 출력시켜주는 내용을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예제는 제가 jQuery 앵귤러 1 시절부터 데모로 많이 보였던 예제인데요. 앵귤러 2로 한번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포넌트 모아놓는 폴더에다가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따라하기 아닙니다. 자, 웹캠프란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웹캠프란 이름의 폴더에다가 자,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웹캠프라는 이름의 페이지에다 사용될 컴포넌트 관련된 템플릿 페이지 HTML 컴포넌트다 HTML 페이지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 이름 잠깐 카피하고 자, webcamp.component.html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ebcamp.component.ts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템플릿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 제목을 하나 잡아보고요. 자, 웹캠프란 이름으로 제목을 하나 잡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webcamp.component.ts 파일은 이제 뷰 페이지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거 분할을 잠깐 시켜놓고 자, 그러면 이제 웹캠프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앵귤러 코어 모듈을 임포트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 코어 모듈 인클루드 시키고요. 그 안에 컴포넌트를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웹캠프 컴포넌트라고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자, 안에 셀렉터하고 템플릿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터는 단어 그대로 웹캠프라는 이름으로 셀렉터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인라인 템플릿 사용해도 되고, 자, 요거 웹캠프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웹캠프 컴포넌트를 어디에다가 임포트 시킬 거냐면 여기다 임포트 하나 시켜주 이제 app.modules.ts 파일에다 임포트를 하나 시켜놓고 올게요. 그 다음에 ng 모듈에다가 웹캠프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요. 라우팅에다가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내비게이션에다가도 추가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일단 실행.
자, 일단 실행하게 되면 웹캠프라는 이름의 데모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요. 웹캠프라고 이렇게 일단 실행을 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목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캠프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제목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타이틀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스트링 형식으로, 단어는 뭐 이제 웹캠프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스피커 리스트를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리스트, 이제 발표자 리스트. 자, 발표자 리스트를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다가 출력할 거고요. 그걸 요쯤에다가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제목 h2 제목에다가요, 여기다가 타이틀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추가. 자, 실행시켜 보면 발표자 리스트가 제목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커 리스트. 그래서 이제 배열형으로, 자, 배열형으로 퍼블릭한 변수를 이제 속성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생략 가능.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기능을 이제 하는데, 애니 배열로 한번 먼저 선언해 볼까요? 애니형 배열로 선언을 한번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먼저 선언을 해주도록 하죠. 아이디 큰 따옴표 생략해도 되는데요. 뭐 1번의 아이디는 1번의 네임은 홍길동. 자, 이렇게 주도록 하죠. 카피 앤 페이스트. 2번은 백두산. 자, 이렇게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요 자리에다가 한번 출력을 시켜 줄 건데요. 만약에 스피커 리스트를 여기다 출력할 건데요. 스피커 리스트가 이제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배열이 값이 있으면 이제 어떤 내용을 요 자리에다 출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없으면 그냥 로딩 점점점 이렇게 출력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에다가 로딩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서요. 로딩 점점점을 출력하는데, 얘는 언제 출력할 거냐면 무조건 출력되면 안 되는 거고요. 스피커 요 배열이 있으면 이제 숨기고, 없으면 출력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로딩 점점점은 일단 뭐 출력이 되는데요. 만약에 스피커 배열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출력되지 않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ng if를 사용해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g if, 만약에 스피커스가 널이 아니면 로딩해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잠깐 주석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얘가 없잖아요. 스피커스가 정의된 게 없으면 어떻게 해라? 로딩 점점점이 출력되게.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이제 ng if인데 스피커스가 없으면 뭐가 로딩 점점점이 출력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점점점 출력되게 해야 되는데 코드가 잘못됐죠. 그래서 스피커스가 널이 아니면, 즉 참이면 출력해라, 이렇게. 즉 널 값이면, 얘가 없으면, 폴스에 뭐 not 붙이면 이제 얘가 true 값이 되니까, 여기에 참이면 로딩 점점점이 출력이 되겠죠. 다시요, 웹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 일단 로딩 점점점이 출력되는 것을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코드로 돌아왔을 때, 얘가 있으면,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가 참이니까, 참의 반대니까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로딩 점점점이 출력이 안 되겠죠. 스피커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번엔 로딩 점점점 사라지겠죠. 예, 이렇게 이런 효과를 한번 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v 태그에 자, 컬럼, 이제 컨테이너 또는 로를 갖는 div 태그에 자식 요소로 div 태그에 컬럼의 라지 환경,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라지 환경에서는 3칸 잡고, 컬럼의 이제 미디엄 환경에서는 뭐 4칸 잡고,
컬럼의 스몰 환경에서는 S3 환경에서는 뭐 이제 반씩 나눠서 6대6 환경. 그 다음에 컬럼의 X라지 있을 때는 12칸 다 잡고,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X라지네요. 제가 X라지.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잡고 이제 행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지금 제가 강의 환경에 이게 안 만들어져 있죠. 제가 웹캠프 웹 에센셜을 설치 안 해놨죠. 예. 그럼 다시 타이핑. 이런. 설치하고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또 타이핑 하려면. 예. 제가 최근에 포맷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포맷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깔아놓고 웹 에센셜을 설치를 안 했네요. 예. 저거 탭 누르면 모양 만들어주는 건데. 예. 아쉽지만 타이핑. 컬럼에 LG에 3칸, 컬럼에 MD에 4칸, 컬럼에 SM에 6칸, 컬럼에 엑스트라 스몰일 때 12칸.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줄 건데요. 자, 이 자리도 뭐 이제 스피커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것조차도 언제 ngif를 사용해서 만약에 ngif를 사용해서 뭐가 스피커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뭐 출력해라. 뭐 이름 뭐뭐뭐 이 자리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요. 그럼 이 이름 뭐뭐뭐 자리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행은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클래스 파일 한 칸 밑으로 내릴까요? 자, 한 칸 내리고, 자, 여기다가요. 제가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할 거냐면 이제 스타 ng 포 구문을 사용해서, 자, 포 구문을 사용해서 여기 부분을 몇 번 반복할 거냐면 요 스피커스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변수인 let 스피커 하나를 of 스피커스에서 가져다가 요만큼을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냥 바로 출력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름 부분은 스피커에 이제 id 값을 뭐 이제 번호하고 이름을 하나 출력을 한번 바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어서 구분해서 번호하고 네임을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홍길동, 2번 백두산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실행시켜보면 1번 홍길동, 2번 백두산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그냥 지금 큰 화면이니까 두 줄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좀 작아지면 한 줄로 이렇게 홍길동 백두산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조금만 더 코드 줄이고 여기는 디브 태그는 썸네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센스가 안 먹히니까 좀 그러네요. THUMB 네일이겠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모양을 뭐 ID 이제 번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굳이 출력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는 H1, 2, 3니까 H3 태그로 하나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스팬 태그 또는 P 태그를 사용해서 타이틀을 하나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은 타이틀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요. 이번에는 타이틀은 뭐로 할 거냐면 먼저 그냥 MVP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썸네일 안에다가 이름과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시켜봤고요. 자, 여기다가 샘플 사진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 쪽 여기 부분 ID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ID 부분에다가 자, A 태그에다가 자, A 태그 밑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src는 어디서 가져올 겁니다. 실제 이미지로 가져오지 않고요. 여기는 샘플 이미지 사이트 하나 가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웹.점 빼고 place 이미지 placeholder.it 이제 이런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placeimage.com 같은 데 사이트 가서 100픽셀 by 110픽셀짜리를 아무 모양이나 가져와라.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샘플로 그냥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는 클래스 파일 하나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클래스 파일 주는데요. 썸네일 이미지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 대시 썸네일로 이렇게 이미지 대시 썸네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에 CSS 클래스 값을 하나 주고요. 자, 얼터네이트 텍스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미지에 대해서 스피커 네임을 그대로 주도록 하죠. 대체 텍스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죠. 자, 이러면 되고요. 고양이가 출력이 되네요. 이걸 오른쪽으로 밀을게요. 텍스트 말고 오른쪽으로 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A 태그 전체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밀으면 이름과 타이틀과 이제 뭐 이미지가 뭐 사진이 나오면 되는데 뭐 지금은 그냥 샘플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이제 넣는 거죠. 그냥 샘플로 placeimage.com에 가서 이미지를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짜리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여기다가 글리프 아이콘도 하나 넣어놨었네요. 이렇게 썸접 이제 이미지 한번 넣어놨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양을 꾸며 나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컬렉션 형태의 데이터를 ng4 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 있는 만큼 반복해 주는 코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 모양을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클래스에다가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찍고요. 그런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요. 인위적으로 제가 잘못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타이틀 2를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일부러.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임꺽정이 나오긴 하는데 타이틀은 이제 얘는 나오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약간 이제 융통성 있는 언어라서 이제 얘가 타이틀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타이틀 자리가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 타이핑해서 이렇게 오탈자가 난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any 배열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id, name, 타이틀을 갖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이 any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엔터티 타입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웹캠 컴포넌트 클래스 제일 위에 또는 이제 하단에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줄까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설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름은 그 웹캠프 스피커란 이름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나 설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I자 하나 붙여도 되겠고요. C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인터페이스의 약자는 이제 I 웹캠프 스피커라고 이렇게 하나 주셔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타입을 정의하는 거죠. 이제 I 웹캠프 스피커라는 거는 첫 번째 ID를 가져라. ID는 넘버 타입이 와야 되는 거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름은 스트링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2가 아니라 타이틀은 역시 스트링이 와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any형 배열로 선언했는데요, any형 배열 부분을 뭐로 대체한다? I 웹캠프 스피커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장. 기다려보자. 그러면 빨간색이 뜨네요. 야야야, 여기 잘못 타이핑했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알려준다라는 거죠. 예, 얼마나 고마워요. 예, 이렇게 타이틀2가 잘못됐다. 이게 한두 개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 했을 때 이런 거 이제 오탈자 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타입인 애니 타입,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강력한 형식으로 타이틀2가 여기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다시 바꾸고 가면 자, 에러가 없어지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좀 전에 타이틀이 출력됐던 부분, 좀 전에 타이틀 출력되었던 부분이 출력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타입. 포토, 사진에 대해서 사진 값을 저장할 수 있게 포토 타입을 하나 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포토는 일단은 empty로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래서 포토 타입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 타입으로 이렇게 하나 더 주고요. 자, 엔티티 타입은 I 웹캠프 스페크라는 이름 인터페이스로 명확하게 ID 네임 타이틀 포토가 이제 개체 리터럴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명확하게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제가 역시 수작업으로 하드 코딩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RESTful 서비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ASP.NET Core를 그냥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 ASP.NET Core에 이제 웹 API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 요 같은 경우는 .NET.com/API/웹캠프 서비스에다가 제가 요 좀 전에 만든 구조 일부러 동일하게 ID, name, 포토, 타이틀을 갖는 디스크립션도 있네요. 디스크립션까지 갖는 이러한 타입을 갖는 뭘 넣어놨냐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하나 넣어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쫙 제이슨 데이터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로.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 이제 URL을 바탕으로 실제 원격에서 이제 요 URL을 바탕으로 실제 원격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네들 데이터를 제 수작업으로 했던 데이터를 실제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한번 대체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요 데이터로. 자, 그러면 로컬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원격에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자, 그러면 자, 웹 API URL을 한번 프라이빗으로 API URL을 하나 스트링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경로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경로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시점에서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웹 API를 가져다가 여기 자리를 대체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앵귤러 모듈에 이제 HTTP 모듈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p.modules.ts 파일에다가 이제 HTTP 모듈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유니버설 모듈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모듈, HTTP 모듈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JSON-P 모듈 이렇게 되는데 HTTP 모듈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어요? 유니버설 모듈. 이거 HTTP 모듈만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유니버설 모듈로 이렇게 추가를 시켜놨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HTTP 모듈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앱점에서 이렇게 HTTP 모듈을 이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거를 여기 현재 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유니버설 모듈에다가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현재 컨트롤러에다가 현재 컴포넌트에다가 HTTP 모듈을 사용해주고 싶다. 그러면 임포트 시켜가지고요. 임포트 블라블라 from 앵귤러의 코어가 아니라 HTTP. 이제 HTTP에서 모듈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TP 모듈 하나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모듈 같은 경우는 특정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HTTP 기능을 가져다 쓰고자 했을 때는 이제 생성자를 통한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스피커 배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맨 밑에다가 ctwal constructor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의 그 매개 변수로 프라이빗 키워드를 사용해서 언더스코어 http 또는 그 http로 저 위에 있는 http 모듈을 이제 로컬에서 언더스코어 http 또는 그 http로 가져다 쓰게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죠. 그냥 구분 짓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걸 데이터 가져올 거니까요. 얘는 카피 앤 페이스트로 잠깐 놔두고 얘는 한번 했었던 거는 그냥 컨트롤 K, 컨트롤 C로 한번 주고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제 모양이 남겨놓게 해서 애니 타입으로 잠깐 위에 있는 거 잠깐 놔두고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을 지우고요. 생성자에서 만들어 놓은 주입시켜 놓은 HTTP 개체를 통해서 요거의 get 메서드를 통해서 요 API를 호출해 주고요. 이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넘겨져 오거든요. 제 샘플로 몇 개 넣어놓은 JSON 데이터가 넘겨져 오거든요. 그걸로 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언더스코어 HTTP를 사용해서요. HTTP 떴을 때 get 메서드, post 메서드, get 메서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HTTP get 호출 이제 웹 API를 호출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호출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제 URL을 요청하네요. 그럼 우리는 API underscore URI에 지정해 놓은 요 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UR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와라. 이렇게 thi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is private this.api URI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웹 API를 딱 그냥 우리 웹브라우저로 출하게 되면 JSON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져서 출력되잖아요. 그거를 점 찍었을 때 subscribe라는 이름의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bscribe 굉장히 어렵네요. 예. subscribe 함수의 모양이 요러하네요. 예, 이렇게. 예, 근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펑션 람다식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직접 데이터를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우리는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람다식을 가져다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esult R이라고 해도 되고요. result라고 해도 되고요. result goes to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 강의할 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람다 오퍼레이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거 발음할 때 goes2로 이제 발음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result goes to 밑으로 내리고요. result의 결과값을 어디다 담아줄 거냐면 result 같은 경우는 result.
찍어보면 여러 가지 결과값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이슨이 눈에 띄네요. 넘겨준 값이 제이슨으로 넘겨주니까요. 제이슨 값으로 하게 되면 넘겨준 값이 제이슨 데이터로 넘겨준 값이 여기에 이제 요거에 결과값을 담가요. 그럼 얘를 어디다 담아주냐면 디스 점 위에 있는 요거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컬렉션 배열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 점 스피커스에다가 넘겨준 제이슨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 이제 제가 수작업으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 여기 뭐 netnote.com의 API의 웹캠프 서비스에다가 제가 샘플로 ID, 네임, 타이틀, 포토, 디스크립션 등의 이제 키값을 갖는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원격 웹 API는 제가 디스크립션이라는 이름의 항목도 넣어놨어요. 그냥 디스크립션까지 한번 넣어놨으니까 얘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디스크립션.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부분을 p 태그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바인딩 익스프레션에다가 스피커 닷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EM으로 강조를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로컬에 있는 제가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격에 있는 웹 서비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PI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의 웹 API를 만들고요. 그럼 이 웹 API를 호출했을 때는 어떤 뭐 XML이라든가 어떤 JSON 데이터를 넘겨줄 텐데요. 당연히 지금은 JSON 데이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값을 받아서 HTTP 개체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해서 가져다 그 결과 값을 출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예외 처리라든가 RxJS 등등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HTTP 모듈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실행시켜주고요. 웹캠프라는 이름의 값을 실행시켜주면 되는데 따다다다닥 실행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 샘플을 넣는 건데요. 따다다다다닥 넣어놨는데 여기가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그냥 모양은 여기 부분 모양 꾸며주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div 태그로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자, 사이즈가 틀렸을 때는 p 태그를 하나 출력하고요. 여기다가 div 태그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픽스 자, 이렇게 div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고 다시 호출해주면 사이즈가 왜 안 맞죠? 클리어픽스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밑으로 요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일단 모양 잠깐 놔두도록 하자. 이제 픽스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오히려 모양 꾸미는 게 제일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모양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좀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그 모양 꾸미는 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서 시행착오법이에요. 유저 인터페이스 꾸미는 부분은 1픽셀 때문에 그냥 모양이 깨져서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이트 값을 줘가지고 뽑아내도 되는데 일단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 정도까지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수작업으로 스타일에 하이트는 15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50픽셀로 여유있게 하이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150픽셀 정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요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웹캠프 할 때 한번 같이 했었던 분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목록을 잡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발표자 리스트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새로 고침해야 되겠네요. 멍멍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 특정한 페이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데요. 첫 번째 수작업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고요. 두 번째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이제 JSON 데이터를 넘겨주는 웹 API를 호출을 해서
그건 뭐 원격에 있는 게 될 수 있겠고 로컬에 있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웹 API로 호출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다가 동적으로 출력시켜 주는 걸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거 컴포넌트는 요 정도 코드를 작성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쪽 코드는 요만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 그냥 모듈에다가 HTTP 모듈을 추가하고 메뉴를 등록하고 등등의 추가적인 작업은 뭐 제가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어떤 그 HTTP 모듈을 사용해서 그 원격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웹 서비스 데이터를 받아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HTTP 서비스를 사용해서 출력시켜 주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교과서다운 코드가 되겠네요. 교과서다운 코드를 일단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에다가 이제 여기 건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현재 화면에 있는 코드 정도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다가 웹페이지에다가 출력시켜 주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HTTP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시켜주는,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HTTP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다 출력시켜주는 간단한 예제를 데모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